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자, 오늘은 소상공인을 위한 선택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 최종 점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마감이죠. 네, 내일이 마감이고 이거 지금 제가 시간이 7시 반에 지금 촬영하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게 한 9시쯤 올라갈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이 임박하는 시간이 돼가지고 올리는 거는 제가 그 정도로 바빴기 때문에 원래는 오늘 아침에는 늦어도 올리고 싶었으나 뭐 이제야 촬영을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 그 상황이 왜 그런지는 제가 누누이 얘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어떻겠습니까? 팔자가 그런 거지. 이 로컬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최근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뭐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 지원 사업은 많은데 되게 짜잘짜잘한 것들이 많고 이렇게 사업화 자금을 대주는 사업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어떻게 보면은 뭐 런칭된 지는 그래도 몇 년 됐지만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가지고 좀 최근에 좀 이런 쪽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요 좀 예창 초창이나 이런 것도 끝나게 되는 시점쯤 되면은 이 로컬 크리에이터 소상공인에 대한 영역도 조금 한번 다뤄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게 또 은근히 또 주변에 저희 제자들도 그렇고 이쪽을 또 지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사업계획서 이제 멘토링이 좀 오고 해가지고 몇 번 봐준 적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또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창패 지원하신 분들은 조금만 또 신경 쓰면은 사업계획서를 또 이렇게 거의 그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엊그저께 올렸던 비대면 스타트업하고 마찬가지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분야가 좀 맞아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뭐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사업이라서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을 보면은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6시까지, 즉 내일 6시까지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늦지 않게 본다 그러면 아마 그래도 한 20시간 정도의 시간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다고요. 예. 자, 로컬 크리에이터 자격으로서는 업력 7년 이내의 창업 기업과 예비 창업자를 포함하고 있고 이제 지원 규모로 보면 예비 창업자는 50명 내외, 업력 7년 이내에 창업 기업, 기창업 트랙은 200명 내외고 사업화 자금은 최대 1,000만 원, 최대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딱 언뜻 보기에는 저것이 저 정도 가지고 지원할 만한가 그러는데 이게 좀 여러분이 좀 관점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나쁘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굉장히 괜찮은 사업인데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의 정의가 보면은 뭐 일반 소상공인은 아니다. 뭐 이걸 소상공인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 로컬을 지역으로 보면 안 된다. 뭐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처럼 그런 콘텐츠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수많은 논평들이 있는데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소상공인 맞아요. 소상공인 맞고 도대체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된 건지 그럴듯한 사업판을 런칭하려면은 거기에다 그럴듯한 이름 하나 붙여야 되니까 지역 소상공인 그럼 왠지 단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영어 갖다 붙인다고 로컬 크리에이터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이 로컬 크리에이터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사업자 등록 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업자 등록을 낸 다음에 그 개인 사업자가 매출 규모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매출 규모와 직원 규모에 따라서 소상공인이 있고 그러니까 소기업이 있고 중기업이 있고 뭐 중견기업이 있고 대기업이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채널 M&L 저는 개인 사업자 냈잖아요. 저는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저 소상공인이에요. 소상공인. 1인 대표 기업에 연매출 1,0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기업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뭐 다르다 그래 아니에요. 로컬 크리에이터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이 맞아요. 맞는데 다만 이제 어떤 의미를 붙인 거냐면은 좀 최근에 나오는 소상공인의 개념이 예전에 소상공인은 그냥 식당 하면서 음식 같은 걸 만들어서 팔거나 카페를 하면서 카페에서 무슨 음식을 팔거나 뭐 뭐냐 커피나 이런 차를 팔거나 아니면 뭐 관광지에서 소품 같은 걸 팔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그냥 일반적인 소상공인 개념이었다 그런다면은 지금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하이한 개념에서 골목 상권이나 지역 시장에서 그 지역의 어떤 자원이나 문화를 또 커뮤니티를 연결해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것들 지역의 자원과 특성들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그런 거라 그러는데 말 그대로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왜 나온 거냐 일단 뭐
항상 또 이렇게 단어 만들기 좋아하는 애들은 또 이제 뭐가 다른가 또 얘기해야 되니까 열심히 또 이제 말 만들어냅니다. 뭐 보면 뭐 지역 가치, 로컬 푸드, 지역 기반 제조, 지역 특화 광고에서 열심히 이렇게 말장난 치고 있는데 이런 거 다 무시하셔도 되고요. 요 밑에 여기 지금 그 세 번 보시면은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 즉 이제 지역 그 내가 거주하고 있는 혹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뭔가 조금 특이성 있는 그런 어떤 특색이 있는 뭔가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활용하라는 사람, 혹은 내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역의 어떤 기반의 어떤 그 성격이나 거주민들의 특성에 맞춰서, 즉 꼭 특산품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이 지역은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이런 성향이 있다 그러면 좀 그런 성향으로 가져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역에서 돈 벌어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럼 결국엔 뭐냐? 그냥 소상공인으로 돈 많이 벌면 로컬 크리에이터. 근데 소상공인으로 돈을 많이 벌려면 결국에는 그 지역에서 식당을 하건 카페를 하건 뭘 하건 간에 뭔가 그 특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상공인으로 돈 많이 벌면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여기 뭐 지역 가치, 로컬 푸드, 지역 기반 제조, 지역 특화 관광, 거점 브랜드, 디지털 문화 체험, 자연 친화 활동, 이거 다 결국에는 그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로컬 푸드 들어간 순간 끝났다니까 이미. 예. 뭐 카페는 안 되냐? 안 될 거 없죠. 그 지역에 있는 푸드 하나 집어넣으면 그냥 그게 바로 그게 되는데, 범주가 지역 경제 활성화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왜 나왔냐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예요. 그냥 그 요새 힘들잖아요, 소상공인들이. 특히 작년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폐업을 하고 지금 실제로 번화가 쪽 저희 동네 나가도 폐업해서 문 닫은 데도 되게 많고, 막 심지어 어떤 데는 그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도 문을 닫은 데가 너무 많다고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소상공인들이 살아가야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그래야 그 안에서 어떤 또 다른 어떤 경제의 생태계가 돌아가게 되니까, 그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개념이 이 로컬 크리에이팅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음식을 팔고 카페에서 무슨 커피를 팔고 뭐 특산품을 팔고 하는 것들도 좋지만, 거기에다 뭔가 새로운 가치를 하나 치운다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뭐 이게 어떤 플랫폼 안에서 뭔가 좀 특색 있는 어떤 요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뭐 그냥 카페가 아니고 뭐 캐릭터 카페를 만든다든지 뭐의 카페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씩 이제 변형을 시켜 가지고 특색 있고 돈이 될 법한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중화요리 중화식당에서 짜장면을 팔아도 실제로 그걸 어떻게 이제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커피를 팔아도 여기에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로컬 크리에이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래도 어쨌든 뭐 뭔가 보여주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사업이 이거니까 좀 여러분도 보여주기 좋은 그런 아이템을 만들면 되는데,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창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 그런다면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고 아이디어도 있는데 이 아이디어를 시행하려고 하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시도할 수 있는 게 이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보다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보다 훨씬 더 라이트하게 접근을 하면서 뭔가 비용은 그 지원 금액은 좀 작을 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뭔가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소상공인은 누구나 로컬 크리에이터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지역에서 식당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도 충분히 훌륭한 로컬 크리에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혼자서는 안 될 테니까 여러분께서 부모님을 도와드려서 그 위에 어떤 새로운 어떤 컨셉이나 프레임을 씌워드려야 되겠죠. 그게 아니고 또 좋은 창업 아이템을 가진 사람도 그 지역에서 이 지역이 이걸 팔면 잘 팔릴 것 같아. 그럼 그게 꼭 특산품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그 나가사키 카스테라라고 하는 걸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 좀 국내 사례를 들면 좋을 텐데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요. 이제 그 제가 일본에 유학을 했을 당시에 그 나가사키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면은 거기에 그 특산품 카스테라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일반 카스테라인데 밑에 이제 그 밑판에 이렇게 쌀알 같은 그런 이 설탕 덩어리에 그렇게 막 촘촘촘촘 박혀 있는 그런 카스테라거든요. 그게 굉장히 달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부드럽고. 그래서 정말 누가 한번 선물로 사와가지고 맛있게 먹은 적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그 나가사키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게 수십 년 동안 이어왔던 특산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가사키라고 하는 곳은 결국에는 일본의 그냥 지방의 한 그냥 작은 마을인데, 마을이라 그래야 도시해야 되나, 마을이거든요. 그 마을이라고 하는 데에서 카스테라라고 하는 게 특산품이 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충주에는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가면 또 뭐 흑산도에 홍어가 유명하고, 그 다음에 뭐 제주도에는 목돔이 유명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그 지역의 특산품이 돼야 되는데 도대체 이 나가사키라고 하는 데서 뭐 무슨 밀가루를 재배하는 것도 아니고 밀가루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뭐 설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거기 생뚱맞은 카스테라라고 하는 뭐 물론 뭐 이제 그게 뭐 있어요. 뭐 포르투갈에서 전파가 돼가지고 이게 뭐 안착이 돼서 일본식으로 뭐 변화됐다 해서 그런 역사는 있는데 그런 역사를 떠나서 그 지역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게. 근데 거기가 그렇게 카스테라가 돼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요즘 하고 있는 어떤 그 지역의 특산품이나 아니면 무슨 축제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의외로 이렇게 새롭게 그냥 없던 것들을 새롭게 조금 연관을 시켜서 가치를 만들어내 가지고 가는 그런 아이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조금 뭐 그 지역에 꼭 특산품을 써야 된다, 자원을 써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지역의 특성 자체를 살려서 아 여기서 이런 거라면 굉장히 재밌겠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선 이런 거 하는 게 너무 힘든데 오히려 이제 이쪽에 가서 이런 걸 해보니까 뭔가 그 공간을 만들기도 쉽고 사람들이 뭔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하면서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어떤 크리에이팅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뭔가 그 어떤 그냥 소상공인으로서 뭐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형제나 아니면 뭐 다른 친척이나 지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뭔가 그런 소상공인으로서 여러 가지 업을 하면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있을 때 거기에 실어가지고 사업화 자금을 받아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게 이 로컬 크리에이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창이나 초창보다 훨씬 더 라이트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사업계획 쓰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1,000만 원, 3,000만 원 정도면 저는 써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원 내용을 보면은 예비 창업 트랙에서는 정부 지원금 최대 1,000만 원이고 대응 자금은 없고요. 근데 기창업 트랙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 최대 3천만 원 지원을 해주는데 총사업비 100%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3,340만 원을 내면은 지원금 3천만 원에 대응자금 340만 원. 근데 요거 조금 의미하는 바가 큰데 이게 아마 최대라고 하니까 조금 요렇게 퍼센테이지 해가지고 차등 지급은 할 텐데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그 차등하는 그 차별이 막 그 뭐냐 예창처럼 최대 1억 원 지원한 다음에 5천만 원 평균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얼추 1천만 원 언저리, 3천만 원 언저리에서 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이 표를 봐도 알 수 있는데 보통은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 100% 그럼 예제를 1억으로 들지 1억 3천만 원 이렇게 안 잡거든요. 근데 여기는 풀로 이렇게 잡아놓은 걸로 봐서는 약간 좀 그런 관점에서 조금 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사업입니다, 이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시는 거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대비해서 이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이 얼마나 좋은 거냐. 그러면은요. 야, 솔직히 얘기해 드릴게요. 할 수 있으면 예창이나 초창하는 게 낫긴 하죠. 예. 예비 창업 패키지는 평균 5천만 원이고 초기 창업 패키지는 평균 7천만 원이잖아요.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는 최대 3천만 원이고요. 근데 저는 만약에 지원 사업을 받을 생각을 했었으면 예창 초창보다는 로컬 크리에이터 쪽을 했을 거예요. 실제로 작년에 그걸 고민을 했었으니까. 그게 왜냐면은 예창이나 초창을 하면서 시간을 내보내면서 해야 될 일에 쫓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쓸 돈은 딱 한 최대 3천만 원 정도에서 필요한 것들 딱딱딱 해서 치고 나가면 되게 좋은 그런 어떤 상황이긴 했었거든요. 그럼 저는 현실적으로 이걸 하면서 부담을 더 줄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처럼 돈 많이 준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돈 많이 받으면 그만큼의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물론 이제 그것도 너무 적게 받으면은 받는 건 없는데 일은 많아지고 뭐 그런 상황도 되겠지만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돈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가 훨씬 좋고요. 그건 뭐 부인의 사실이 없고요. 근데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같은 경우는 단순히 돈으로만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이제 사업의 본질이 다른 건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지원만 생각하고 로컬 크리에이터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지역과 활성화예요. 즉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쓸 때 되면은 뭐 전국에 뭐 시장이 얼마가 되고 그 안에서 몇 명이 얼마고 우리가 템셈 쏨을 얼마를 정해야 되고 글로벌 시장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뭘 먹을 거고 막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역 기반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지역 안에서만 충분히 어떤 경제적 가치가 산출이 되면 될 정도로 그렇게 거창하게 가실 필요가 없고 처음부터 물론 이제 나중에 꿈은 크게 가리셔야죠. 소상공인을 해도 실제로 그 그 서민갑부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뭐 이렇게 시장에서 호떡 장사 하시는데 연매출 20억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꿈은 크게 가지셔도 되는데 굳이 막 없는 시장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막 몇백억 시장이 되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활성화 지원 사업이에요. 육성 사업이 아니에요. 육성 사업이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 3,000만 원인 거예요. 물론 이것도 이제 창업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 예비 창업 패키지를 못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이템이 조금 이제 규모가 약간 작고 이렇게 소소하게 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서 나는 성장하는 모델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이 로컬 크리에이터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이 되고 나서 올해 진짜 어떤 그런 작은 비용으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부담을 덜하면서 어떤 가치를 빨리빨리 만들어내서 시장에 내보내고 매출을 낼 수 있으면은 오히려 내년도 초기 창업 패키지 때 여러분이 훨씬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창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물론 예비 창업 패키지가 선정이 되면 좋겠지만, 실제로 예비 창업 패키지 안에서도 이 로컬 크리에이터 부류의 사람이 선정이 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뭐 지역의 무슨 뭐 꿀 특산품 이런 걸 가지고 막 이렇게 굿즈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판매해 가지고 플랫폼 만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매출도 잘 나오고 좋기는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사업의 본질이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를 뭐 예창 초창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나는 이만큼 하는데 1억이 필요한데 뭐 3천만 원밖에 안 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소상공인으로서 먹고 살기 어려워졌잖아요. 지금 정말 힘들어졌잖아요. 그 와중에 내가 1,000만 원이나 3천만 원과 같은 그런 어떤 사업화 자금이, 순수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주어진다면은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지금의 난관을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념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로컬 크리에이터는 되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중소기업보다도 훨씬 더 그 베이스에 깔려져 있는 우리나라 경제 기반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지원 금액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뭐 500명, 뭐 300명 이렇게밖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만약에 정말로 이거 담당하시는 분 진짜 이쪽에 관심 있고 좀 예산 늘려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 자문도 할 생각도 있거든요. 실제로 저 여기 멘토도 아마 신청은 해놨을걸요, 멘토풀도. 근데 어쨌든 이거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실제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정말 직관적인 사업이거든요. 이쪽 사업들은. 그러니까 자영업이라고 하는 거는 직관적으로 내가 물건을 기획해서 내놨을 때 바로 소비자의 반응이 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어설프게 뭐 B2B를 하겠다, B2C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막 1억, 2억 들어가지고 투자 받아가지고 막 쎄빠지게 1년, 2년 하다가 훅 날려먹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리스크도 조금 적은 편이고, 비교적 조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준비가 좀 부족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런 이제 창업자들이 한 번쯤 뛰어들어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경쟁률이 문제인데, 이거 지금 매일 날라오더라고요. 오늘도 날라왔는데, 그 창진원에서, 창업진흥원에서 지금 뭐 경쟁률 작년에 뭐 20대 1에나 기록하는 뭐 굉장히 인기 있는 사업이다 그러는데, 누가 그 메일 썼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20대 1이라고 경쟁률 쓰면 아무도 안 내지 그거. 꼴랑 1,000만 원 주는데. 하여튼 뭐 걔네들 하는 일이 그래요. 근데 경쟁률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20대 1짜리 그 사업 계획서도 보고, 뭐 60대 1짜리 사업 계획서 그 뭐 지원 사업도 가보고 했었는데 다 똑같아요. 다. 예. 다 똑같고, 이제 흔히 하는 사람이 결국 이렇게 똑같으면은 그 안에서 1% 2%로 해도 진짜 뭐 매출 나오고 아이템 좋고 아이디어 좋고 인력 좋은 그런 소상공인들이 이른바 잘 나가는 소상공인들이 이런 거 해서 다 되니까 나는 안 되지 않냐 그러는데요. 안 그래요. 잘 나가는 소상공인은 이딴 거 안 해요. 이미 시장에서 연매출 20억, 30억 올리고 계신 분들, 5억씩 올리고 계신 분들은 꼴랑 1,000만 원, 3,000만 원 받다고 이런 사업 안 해요. 그러니까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그 소울과 어떤 사업 아이템에 대한 그 신념을 잘 전달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승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잘 좀 쓰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쓸까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보세요. 지금 좀 화면이 작아가지고 안 보일 텐데 1번 지역성, 2번 성장 가능성 해가지고 한 7개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죠. 예비 창업 패키지보다 양은 많습니다. 정말 양아치죠, 이 정도면은. 예, 사업 계획서 실제로 10페이지 내외거든요. 예비 창업 패키지가 5페이지 내외인데 심지어 10페이지 내외 쓰라 그러고 돈은 반밖에 안 줘. 야, 이런 양아치가 다 있나.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하단부 성장 가능성 쪽 보면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해가지고 잘 읽어보시면 그냥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구나 그렇게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차이점은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지역성이라고 하는 파트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요, 작년에도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2020년도에도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끝. 물론 그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지원 경제 활성화 뭐 이런 내용도 조금 있는데 그냥 누가 봐도 이건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달래 양아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이러니까 양아치 소리를 듣는 거지. 여러분 사업 계획 썼을 때 와 도대체 여기에 뭘 써야 되고 이걸 왜 써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거 되게 고민하잖아요. 내 사업은 이거랑 다른 건데 억지로 없는 말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제가 물론 사업 계획서를 쓸 때는 사업 계획서 강의를 할 때는 어차피 여러분이 돈 받는 사람이니까 맞춰줘라. 그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은 사실 이것도 문제가 많지. 이게 그 공무원 사회의 전형적인 특징 아니겠습니까? 예, 돌려막기. 예, 사업계획서 돌려막기 했었고요. 실제로 작년까지. 올해는 이제 좀 너무 이렇게 그냥 했던 거 내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겹치는 게 많아지고 막 평가하기 어려워지니까 그 앞쪽에 이제 지역성을 따로 빼가지고 넣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달라졌는데 좀 아쉽죠. 왜냐하면 지역성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이것도 적절히 바꿔가지고 뭔가 이 항목을 좀 더 예쁘게 해서 좀 정제된 그런 사업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정말 완전히 무슨 생양아치도 아니고 위에다가 7개를 3개를 더 붙여가지고 7개 항목을 적어서 10페이지를 만들고 3천만 원 준다고 그러고 이러니 이게 되겠어 이게? 근데 어쨌든 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예비 창업 패키지를 쓰셨던 분이라 그러면은 이 1, 2, 3, 4는 다 하셨을 테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이고 다만 위쪽에 이제 그 뭐냐 지역위의 자원 활용도 지역 가치 창출 가능성을 써야 되는데요. 만약에 하루밖에 안 남았지만 오늘 밤을 새서라도 내가 어떻게든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번 성장 가능성 쪽에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쪽은 제가 했던 예비 창업 계획서 사업 그 강좌 여기 링크 걸어드릴게요. 2시간짜리인데 그거 보시고 쓰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미 그걸 쓰셨던 분들은 이제 지역성 쪽의 지역 이해와 자원 활용도 지역 가치 창출 가능성만 쓰시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 시간도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어떻게 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보면은 지역에 대한 이해도라고 하는 건 이제 가능하면은 여러분의 고향이 제일 좋을 거예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살고 계신 터전.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역은 어떤 특성이 있나? 내가 지금 사는 곳이 뭐 서울시 무슨 군데 여기는 주로 고객층이 어떤 사람들 뭐 직장인들이 많고 이 사람들은 빨리빨리 뭔가 하는 걸 선호하고 회전율이 높은 걸 좋아하고 뭔가를 좋아한다. 이런 그 특성들을 계속 본인이 살면서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써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좀 수치화될 수 있으면 정량적 요소도 제시할 수 있으면 좋죠. 뭐 하루에 뭐 뭐냐 왔다 갔다 하는 뭐 사람들이 뭐 몇 명이고 뭐 관광지면은 관광객이 연간 얼마나 오고 이런 것들 다 통계청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슨 구 하면은 거기 하면 떠오르는 것은 뭔가 만약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특산품 개념에서 조금 더 확장하는 뭔가 크리에이팅 같은 크리에이터로서 그런 창조를 하시는 것도 좋고 그게 아니고 좀 생뚱맞더라도 아 여기서 시작하면은 이 지역의 특성을 봤을 때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걸 개척하게 시장을 개척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아이템을 잡아서 가셔도 좋아요. 조금 생뚱맞아도 좋으니까 사실 이렇게 좀 로컬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크리에이티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번 성공을 했을 때 사업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대박을 칠 조짐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내보는 것도 질러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원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이나 그런 특징들을 내가 확인을 했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돈 벌 것인가. 아, 활용 방안이 뭐가 있어요? 그냥 그거에서 돈 벌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팔면은 돈을 어느 정도 벌 수가 있다. 이런 걸 가지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다.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이용되는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뭐 별거 있겠습니까? 매출 창출하고 고용 창출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돈이 벌리기 시작하면은 주변에 이제 상권들이 몰려들게 돼 있고 그러면서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요거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그 골목식당 그 관련해서 장사 이야기를 백종원 대표님이 한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래나 링크는 한번 걸어드릴게요. 굉장히 좋은 그 영상 하나 있거든요. 근데 뭐 지역 경제 선순환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은 공부가 될 텐데 근데 그래도 한 10분밖에 안 되니까 한번 보세요.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적어주시면 되고 이거 외에 뭐 별다르게 적을 거 없어요. 뭐 무슨 지역의 문화를 선도한다 이런 거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경제 돈 매출 올라가고 이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상권도 살아나고 고용도 창출할 거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치 창출, 이제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방안인데요. 아니 뭐 고용만이 시키고
또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상생하겠다라고 적으면 되는 거니까 이건 알아서 잘 적으세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 최종 점검을 했다 그러면은 전체 스토리가 하나의 흐름으로 유연하게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있어요. 1번의 지역성하고 2번의 성장 가능성. 내가 왜 자꾸 이거 기획했는데 이 사업계획서 서식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바꾸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지역성에 흔히 얘기하는 개발 동기와 문제 해결 방안과 필요성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예, 지역의 특색과 특성 나오고 고객층 나오고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 건지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밑에 들어가 보면은 개발 동기, 필요성, 뭐 사업화 방안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완전 생양아치지 이거.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이 1번 지역성과 2번 성장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완결된 스토리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1번 지역성에서는 지역의 특색과 어떤 것들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성장 가능성에서는 약간 같은 내용이 반복되긴 하더라도 그 지역에 특화된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째서 그러면 이 개발 동기에서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을 것이고 이게 어떤 효과를 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해서 사업화로 이어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완결된 스토리로 만드셔야 돼요. 근데 제가 저번에 그 비대면 스타트업 때도 얘기했는데 이게 희한한 게 특히나 예창패 초창패 내셨던 분들이 한번 힘든 시기를 겪고 났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레벨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추가하는 지역성 부분이나 그 비대면 스타트업의 무슨 유망성이나 이런 것처럼 새로 쓰는 부분을 너무 잘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갭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지역성을 좀 전력을 다해서 쓰시되 그것들을 쓰시고 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뒤에 있는 내용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당히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끌어다가 뒤에서 조금 만드시고요. 조금 중복돼도 상관없으니까 막 이 항목에 뭐 넣고 이 항목에 뭐 넣고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역성이 있는 거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복분만 안 일어나게 적당 수준에서 조금 내용이 중복돼도 괜찮으니까 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 계획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한 20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은 늦게 이렇게 그 뭐냐 늦게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콘텐츠를 전달해 드린 거에선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최근에 저한테 일어났던 온갖 악재와 그 지랄 맞은 일들을 모두 따져보면은 예, 제가 여러분보다 더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고요. 그래도 좀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도움되라고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아직 그냥 포기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한번 제대로 한번 밤을 새가지고 한번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담 많이 안 가지셔도 돼요. 이게 지금 정부 지원 사업은 다 똑같지만은 여러분한테 3천만 원 정도 지원하면서 5억 원짜리 사업하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정말로 생양아치 중에 생양아치인 거고 3천만 원 가지고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쓰일 수 있는 그런 의지만 보여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 계획서로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지 말고 역시 밤 새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